자, 벌써 1월의 마지막 날 우리 US스탁의 김준영 연구원과 마지막 날 금요일장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번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PCE 지수가 나왔습니다. 12월 PCE 지수 시장 예상치 부합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큰 반응은 없어 보입니다. 피드백이 크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저는 좀 안도가 되거든요. 수치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주요 근원 PC가 특히 이제 역시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근원 PC이고 그게 모두 다 이제 인라인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워낙에 이제 시장에서 그 전에 있었던 딥시크를 포함해서 부정적이고 좀 다양한 거대한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근원 PC 분명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도감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향이 오늘은 적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안정감을 갖고 조금 말씀해 주셨던 빅스 지수도 지금 빠지는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결정이 오늘 또 한번 따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멕시코 대통령인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금 코멘트들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냉정하게 멕시코는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그러니까 미국 시간 2월 1일 토요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 얘기 다시 한번 꺼냈죠. 네, 이번에 이제 처음에 취임할 때 분명 이제 2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바로 어제 자신이 다시 한번 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과연 이제 전 제품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시장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전 제품이 아니라 좀 알루미늄과 같은 일부 제품만 할 것이다라는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직접 밝힌 이 관세 원인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제 가장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로 이민자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류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무역 공정성 이 세 가지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밝혔고 다만 이제 관세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는 변동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관세가 실제로 부과가 되더라도 그것이 확정적인 수치가 아니라 추후에 충분히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마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원유에 대해서는 아직 관세가 결정이 되지 않았고 이것은 현재 이제 캐나다에 있는 여러 정유업체에서 일하는 미국인들이 있는 것과 또 물가 안정화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고려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중국 관세 역시도 부과할 수 있다라며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결국 중국의 펜타닐로 인해서 국내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발언을 했지만 이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더 구체적인 것을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금 더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브릭스들이 만약에 달러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동화폐를 만들려고 한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달러 지키는 데에도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트럼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달러를 이제 약간 대항마로 삼고자 하는 게 브릭스의 이제 약간 지향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브릭스 공용 디지털 화폐까지 이야기를 한 측면이 있었었는데 요거는 좀 못마땅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지금 굉장히 눈앞에 다가온 상태이기 때문에 섹터별로 산업별로 어떤 측면에 영향이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보면 좀 굉장히 약간은 놀라울 수도 있는데 이 캐나다, 특히 캐나다가 가장 이제 먼저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를 가장 먼저 맞게 되지만 이들이 가장 영향을 받을 것은 이제 산업재 그리고 자동차 부품입니다. 이제 특히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특히 원유가 결국에 이 산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캐나다는 결국 이 원유와 관련돼서 가장 큰 리스크가 될 텐데 그 부분이 현재까지 이제 관세가 이렇게 부과가 될지 안 될지 결정이 안 되면서 상대적으로 영향은 조금 작을 수 있는데 오히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자본재와 소비재에 대해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 노출도가 가장 높은 것은 오히려 이 중국과 그다음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인데요. 이 지역들이 결국에 가장 큰 영향권에 있으면서 현재까지 관세는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만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확장되게 된다면 이제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도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동차 부품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네. 제가 오늘 조사해온 바로는 현대차가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차량의 비중이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향이 그나마 적은 것이 현대차이기 때문에 조금 다행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예 없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도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